안녕하십니까? 자, 의학대 편입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제 생물 담당을 하게 될 엄태석입니다. 일단은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일반 편입과 의대 편입 혹은 약대 편입은 약간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반 편입과는 다르게 전 과정에서 일단 골고루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특정 파트에서 이제 많이 출제 빈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저희 악력이고요. 현재 이제 해커스 편입에서 연고대 및 일반 대학 생물 편입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비스 변리사에서 변리사 생물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커스 공무원에서 공무원 생물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 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피트나 이제 미트가 거의 없어지기 전에 메가 MD에서 일단 약대 생물 시험을 생물 시험 대비를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대라고 하는 게 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피트, 그죠? 피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전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미트 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MDP라고 얘기합니다. MDP.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수년간 해왔고요. 일단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편입생물, 의대 편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자연과학, 뭐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일단은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하고, 그죠?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현상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을 처음에 배울 때 일반 생물이건 아니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생물이건 간에 생명과학이라고 보통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첫 파트에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죠? 이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생물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게. 그죠? 이거는 생물이 아닌 무생물 차원에서는 생명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생명현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곧 생물의 특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구조나 이 생명현상을 영위하는 지구상의 구조, 기능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대상,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지금 생물을 뜻하는 거죠. 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 생물에 대한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이런 어떤 학문을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나 생물학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토대로, 이 현상을 토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나 추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입증하거나 혹은 우리가 요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이유나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학문을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생물학에 대한 혹은 생명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일반 생물학의 교과적인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의 어떤 전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생물학을 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캠벨 많이 쓰는 대학교에서도 많이 전공서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 생물학이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현재 12판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이론서, 개념서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뭐 이거 외에도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뭐 생물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서는 요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 어떤 책은 캠벨 책. 아시겠죠? 요거 하나는 좀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생물 단원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출제 빈도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세포분자 생물학이에요. 그죠? 이 세포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 세포학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 그죠? 자, 진핵세포로 또 나누게 되면은 동물세포, 식물세포. 단순하게 원핵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세포의 어떤 특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나 식물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세포 소기관의 차이.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학문을 우리가 이제 세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세포학에는 세포막의 어떤 물질 투과성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 파트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효소학도 들어가고요. 대사학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물질 대사학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 생물학에서 나오는 물질 대사는 뭐가 있냐면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약간 그 화학적인 어떤 특징을 많이 갖습니다. 생화학적인 특징을 많이 갖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세포를 공부하기 전에 생체 고분자라고 하는 걸 또 배워요. 실제로 이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생체 고분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생화학 파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단백질이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이나,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당 성분에 대한 화학적인 특징이나 구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게다가 이제 탄화수화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에 잘 안 녹지. 그지?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유기물이 탄화수인데, 그 탄화수가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 물에 녹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녹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용기라고 하는 걸 갖게 되고, 그 다양한 작용기에 대한 특성도 우리가 이 파트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포학과 생화학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메이저 파트 중에서 이제 유전학 파트가 나오는데, 이 유전학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멘델 유전학, 사람의 유전,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가계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 빠졌던 연관과 교차율에 대해서. 자, 교차율을 통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단일 교차가 아닌 이중 교차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우리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 실제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주관식이나 객관식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계산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 물론 그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죠? 일단은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분자생물학 파트는 굉장히 범위가 그죠? 광범위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DNA 복제 과정,
DNA가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DNA 복제 과정이나 DNA의 어떤 구조, 그죠? 그 다음에 RNA의 어떤 그 형태나 RNA의 어떤 전사 과정,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를 통해서 배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 분자생물학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비중이 유전자 발현이에요.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 파트. 그러니까 단백질로 어떻게 표현되는, 유전자가 단백질로 표현되는 어떤 원리, 그죠? 그리고 이제 발현 조절.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오페론을 통해서 어때요?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하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전사인자가 필요한 어떤 레귤론 방식으로 어때요? 유전자 발현 조절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요 파트가 상당히 내용도 많고, 그죠? 좀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암기나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합효소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고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전자 발현 조절과 또 하나 들자면 생명공학 실험. 아무래도 이제 이 생명공학 실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약간 낯선 어떤 단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파트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실험 파트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중요한 뭐 전기영동이나, 그죠? 전기영동 실험이나 그 다음에 뭐 PCR 과정이나, 그죠? 뭐 RFLP나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생명공학 실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포학이 어때요? 기본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전체 생물학에서 전체 생물 편입 문제 중에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50% 내외까지 출제가 되는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파트 중에서 가장 출제 민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가장 또 진도도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 분자 생물학을 배우게 되면 이 세포가 모여가지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동물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에서부터 기관계까지의 어떤 공부, 학문을 우리가 이제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 생리학.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 생리학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녔을 때 소화나 순환 과정이나 호흡 과정, 그죠? 기체 교환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배설 과정, 그 다음에 뭐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생리학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포 분자 생물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친숙해요. 뭐 소화기관 위 나오고, 간 나오고, 심장 나오고, 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장이나 콩팥 나오고. 자, 아무래도 이제 친숙하긴 친숙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동물 생리학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포 분자 생물학을 베이스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간세포에서 혹은 위세포에서, 그죠? 신장세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분자 생물학과 연계대한 어떤 문제, 연계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생리학 파트의 문제는 기본 베이스를 이런 세포 분자 생물학으로 어떻게 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 분자 생물학보다는 약간 빈도는 낮죠. 출제 빈도는 낮지만 얘도 어때 메이저 파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얘가 더 많이 나온 경우도 있고 얘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전체 단원 중에서는 상당히 어때요? 비중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대 편입 같은 경우는 식물학이나 생태학이나 요게 이제 식물학이거든요. 식생분진에서 식물학, 그죠? 여기는 이제 식물 생리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학 같은 것도 있죠. 크게 얘기를 하면. 자, 식물학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 생물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공부하는 게 생태학이거든. 에콜로지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화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식생분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세포분자 생물학과 동물 생리학에 비해서는 식생분진의 어떤 출제 빈도가 가장 낮긴 낮아요. 낮고, 그죠? 따라서 얘네들을 메이저 파트라고 한다면 얘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 파트가 되겠지. 마이너 파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학교에 따라서 의대 편입 같은 경우는 요 식생분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과 그러니까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에서는 얘네들 위주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대략적으로 한 2개월 동안은 식생분진을 할 텐데 이 식생분진 이 파트는 스페셜로 뺄 거예요. 스페셜 강의로.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은 세포분자 생물학과 동물 생리학 위주로 하는데 이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 플러스 전공 생물학 내용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생물 단원별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아실 텐데 일단 학교마다 객관식 비중이 높은 학교도 있고, 그죠? 고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객관식이나 주관식 모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트 디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피트까지 객관식 문제밖에 없었는데 편입 문제는 학교마다 출제 경향이 다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개념은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형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열량, 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어요? g당 9kcal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4kcal다.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지식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원핵세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 핵막이 없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기 때문에 핵이 있다. 이건 뭐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식형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그죠? 자, 따라서 생물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죠? 그죠? 기본 과정에 일단 대부분의 어떤 지식형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당부드리고요. 그죠? 자, 연습이 필요한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추론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추론형 문제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실험을 갖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실제 실험처럼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떤 가상의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실험자라고 했을 때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나 혹은 추론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수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있겠죠? 학교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출제가 되는 요 문제, 약간 얘보다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추론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식형 문제에 위배되는 어떤 사실을 추론 결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DNA 복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세포 분열을 수행한다.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럼 팩트에 대한 어떤
추론형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 팩트에 어떤 위배되는, 그죠? 내용의 어떤 추론형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론형 문제나 통합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자, 말 그대로 이제 통합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가 함께 연합해서 나오는 경우를 통합형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는 문제 하나당 여러 가지 파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생리학 파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소화기관과, 그죠? 소화기관과 순환기관의 어떤 거? 연계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요거는 내분비계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슐린 효과가 없거나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죠?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그냥 단순하게 내분비계에만 해당이 되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당뇨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어?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제? 그 합병증은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혈관 손상을 어때요? 유발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혈관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순환계 이상을 어때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게다가 이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떤 기관 중에 하나가 콩팥이 있죠. 신장이 있죠. 따라서 배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각기도 어때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란 얘기야? 이 하나의 어떤 질병이 여러 가지의 표현형을 어때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전학에서 뭐라고 얘기해? 다면발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이게 생리학 파트에서 얘기한 뭐예요?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뇨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이 나가는 어떤 단순하게 끝나는 어떤 결과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의 어떤 손상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때 당뇨병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자, 따라서 지식형, 추론형, 통합형 문제 요렇다라고 하는 거. 자, 생물 공부 방법은 일단 뭐 연세대 기준에서 생명과학이 5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객관식이 45문항이고 나머지 5문항이 주관식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객관식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 학교마다 요거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지? 그리고 인트로 부분의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생명과학의 첫 단원 아시겠죠, 그죠? 생체 고분자, 그 다음에 생화학 파트, 그죠? 세포학, 뭐 이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포학이나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 이런 파트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단원으로 따지게 되면 세포 분자생물학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생물학에서 50%,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에서 25%, 나머지 인체생리학과 기타 마이너 파트에서 25%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거는 매해 요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평균치를 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지식형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샤페론이 세포 내에서 그죠? 단백질을 어때? 3차 구조로 만들어주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그죠? 카스파제라고 하는 거는 세포 자살에 관여하는 어떤 단백질 분해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생물 기본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생물 파트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일단은 그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양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엽적인 문제를 냈을 때 우리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난이도보다는 양적으로 어때요?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트디트에서는 생물이 압도적으로 어때요? 문항수가 많았거든요. 그죠? 상당히 어때 난이도도 높았고
자, 요 개념 정리를 끝내게 되면 단원별로 MDP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트, 디트, 피트. 그죠?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 텐데 아무래도 이제 편입 문제와 MDP 기출문제의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그죠? MDP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실험이 많아요. 실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 편입에 비해서 어쨌거나 도움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때요? 난이도가 있고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여태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편입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형 문제나 혹은 여러분들이 학습했었던 내용을 개념 정리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우리가 이제 학교마다 이제 공개를 안 하는 어떤 그 문제가 있고 학교가 있고 공개를 해주는 어떤 학교가 있거든요. 뭐 대카나 대구 카톨릭 대학이나 그 다음에 뭐 경희대나 중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요. 그죠? 그런 어떤 기출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보고 우리가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다른 학교, 뭐 연대나 고대의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생들로부터 자, 그 취합을 한 내용이 있으면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 객관식은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고대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단답형이나 작문의 서술형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문의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논리적으로 어때?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인과관계를 명시해야 되고 자, 이 글의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전혀 엉뚱한 답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완벽한 지식을 통해서 완벽한 내용을 통해서 이거를 서술할 때 인과관계를 맞춰야 되고 자,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단답형이라고 하는 거야 뭐 말 그대로 이제 간단하게 단어나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이유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될 때 자, 이런 인과관계나 논리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빈출 단어는 마찬가지로 생리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세포학 이게 바로 이제 메이저 파트라고 얘기했었죠. 아무래도 얘네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때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도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생체 고분자에 나오는 어떤 작용기의 특성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이나 어떤 단백질의 pH에 따른 어떤 구조 변화, 전하의 어떤 차이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화학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분자생물학은 DNA, RNA, 유전자 발현 내용 그죠? 이런 것들이 완벽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어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완벽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생물 개념 정리 또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제가. 개념 정리가 일단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를 통해서 장문이나 단문의 생물 문제를 완벽하게 풀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그죠? 일단 기본 과정과 스페셜 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기본 과정은 3개월을 잡을 거예요. 3개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페셜 과정과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각각 2개월씩. 얘도 2개월, 얘도 2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 자, 기본 과정이 3개월로 긴 이유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세포 분자 생물학, 우리가 이제 동물 생리학,
자, 넓게 얘기하면 동물 생리학이고 주로 이제 인체 생리학 파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 과정에서 3개월 동안 하고요.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2개월 동안 요거를 추가적인 어떤 내용, 추가 내용, 전공생물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약간 난이도 있는 깊이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을 이 심화 과정에서 중복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정리를 할 때 이 심화 과정에 2개월에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학습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식물학이나 생태학이나 분류학이나 진화학 같은 마이너한 파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요거는 수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중요한 거 포인트 위주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 과정, 스페셜 과정,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아니면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스페셜 과정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가 이제 9월까지 끝날 거예요. 9월까지 일단 우리가 심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자, 10월부터 10월달이 되겠죠. 10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12월 한 달 동안에, 그죠? 기출 문풀과 예상 문풀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요 과정이 이제 3개월. 요 과정이 이제 3개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기출 문풀은 MDP 기출 문제와, 그죠? 편입 기출 문제.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상 문풀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일단 요 MDP 문제를 추가적으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편입형으로 이제 문제를 바꿔서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관건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도 한번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물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수강 대상 자체는 일반 편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의대 편입도 있는데, 일단 의대 편입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국한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 편입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만 일반 편입보다는 약간 난이도 있게, 그죠? 이런 어떤 세포분자 생물학이나 동물생리학 파트를 좀 더 깊게 수업을 할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편입생물의 커리큘럼까지 봤고요. 일단은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걸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